이 여기서 안 나옵니다. 이 영화 세계관에서 사우론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코빼기도 안 보여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젠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왕과 사한 남자 영화 안 보고 맞춰보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제는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 영화가 천만 영화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온 소감과 리뷰를 한번 오늘 말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제가 좀 밝혀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연출학과입니다. 영화 연출학과라서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연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공부하고 좀 배운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영화 연출학과생으로서 왕과 사한 남자를 어떻게 봤는지 영화적인 시선이라든가 연출적인 시선에서 어떻게 봤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영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첫인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인 감상은요, 간만에 재미있게 본 사극 영화였습니다. 이게 사극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안 본 지 오래됐고요. 제가 왕건시대 뭐 이런 데여가지고 왕건 아세요? 왕건 여러분들? 사극 드라마도 많이 보진 않아가지고 했는데 사극 영화를 그나마 좀 보거든요. 사극 영화 보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게 끝까지 잘 봤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영화도 그렇겠지만 이 기승전결이 굉장히 또렷하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연출 전공자의 시각에서 이 영화가 어땠는지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이게 관상 영화 바로 직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상 영화를 보고 왕과 사한 남자를 보시면은 저기 나왔던 애가 여기 또 나오네? 하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한명회라는 캐릭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될 것 같고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뭐 단종 세조 시기 이렇게 혼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야, 이거를 저도 향아치님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뭐 나무위키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진짜 단종이라는 그 단종께서 이때 쿠데타를 당하고 유배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밖에 없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정말 나올 겁니다. 진짜 와,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관상 얘기는 이제 수양대군이 나오고요. 여기서 계유정난 딱 일어나는 것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왕과 사한 남자는 그 직후의 이야기예요. 한명회가 똑같이 나오고요. 대신에 안 나오는 인물도 또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계유정난은 1453년에 일어났다 해가지고 알고 계시는데, 이 계유정난 사건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정말 좀 스릴 있고, 읽는 것만으로 스릴 있고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서 한번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관상 직후회가 바로 왕과 사한 남자인데, 제가 방금 말했죠? 똑같이 나오는 인물이 있다. 누구? 바로 한명회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왕과 사한 남자에서도 한명회라는 캐릭터, 유지태분이 이제 이 역할을 배우 연기를 하셨거든요. 한명회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를 살렸다고 봅니다. 이 영화는 한명회라는 캐릭터 없었으면 망했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재미있고 아주 매력적이고 너무 존재감이 큰 그런 악역이었어요. 이런 악역이 빌런이 있어야 합니다. 영화에서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성격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너무 잘 살리시더라고요. 이거를 좀 보면은 일반적인 사극 악역에서는 양반, 악역들이 좀 비실비실하거나 아니면 좀 말라있거나 일반적인 평균적인 체형의 크기 이런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유지태 씨가 일부러 살을 찌웠대요. 살을 찌워가지고 풍채가 영상 속에서도 막 나오는데, 이 풍채가 있고 듬직한 이 모습이, 야, 이게 오히려 되게 어울렸어요. 정말 막 좀 풍채 있고 살이 좀 쪄 있고 하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악역이 되게 차갑고 냉정하게 이렇게 하니까, 연기하니까 이거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이 유지태 씨밖에 못 살리는 정도의 그런 캐릭터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용 중에서도 이제 어몽도의 아들이 태산인데 거기서 인상 깊게 봤어요. 막 쳐 죽여라, 죽을 때까지 때려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인데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약간 좀 여기 이 장면 보면서 이거 거기서 봤는데? 올드보이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자, 일단 뭐 한 명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인공 엄흥도 죄송합니다. 엄흥도인가 엄홍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엄홍도 맞았죠? 엄홍도 맞을 겁니다. 네. 유해진 배우분인데 노르곤 촌장이고인데 이 캐릭터가 유해진 씨 캐릭터가 되게 알잖아요. 막 되게 촐싹거리고 되게 막 애드리브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런 거라서 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막 애드리브로 딱 보이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좀 되게 권위 없고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서도 이제 막 공격받고 하는 걸 보니까 좀 친근감이 있더라고요. 좀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이 촌장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위험은 없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따르고 좀 되게 마을 사람들이랑 친한 그런 캐릭터 느껴진다. 되게 친근 벽이 그렇게 없는 느낌이 났어. 그래서 유해진이라는 캐릭터, 유해진 씨가 살린 캐릭터가 너무 잘 맛깔나게 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코믹한 거 장면 다 이제 이쪽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내용이 초반부터도 어몽도라는 실제 인물이 있어요. 보니까 이분이 호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호장이 뭔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요즘에 뭐 군, 면, 읍, 리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때는 아마 내 기억에 마을 단위가 몇 호, 뭐 아니면 뭐 촌락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마 호일 거야. 그래서 그 호의 장이라는 게 호장인데 영화 속에서는 촌장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그냥 각색을 해가지고 현대 인물들한테 호장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으니까 촌장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존 인물이었다는 게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각색이라든가 너무 잘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어몽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써져 있는 글들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분 있죠? 바로 단종입니다. 박지훈 분이 배우분이 이제 연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 배우분이 이미지도 그렇고 쇠약하고 이 초라하고 약한 이미지, 아주 허약한 연기 배우 이미지를 너무 잘했어. 그래서 맨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딱 봐도 쟤 쓰러질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나약해 보이는 캐릭터로 갔다가 이미지에 맞게도 연기를 너무 약한 듯한 모습으로 잘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이미지가 몇 번 바뀌어요. 영화 내에서도. 근데 그거를 강렬하게 잘 살렸어요. 처음에 엄청 약하다가 중간에 좀 회복돼서 일반적인 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호랑이랑 싸움 부분에서 엄청나게 강렬한 모습으로 나오고 이렇게 좀 이미지가 변경되는데 이게 단종이 진짜 확 바뀌었네라는 걸 느낌을 잘 살려주는 그런 배우분이었고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출적인 요소에서 제가 이 왕과 사한 남자를 분석했을 때는 이 영화는요 스킵 버튼을 너무 잘 활용했어요. 스킵 버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활용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스킵을 잘 활용했다는 거는 쓸데없는 걸 잘 자르고 그 이음새를 정말 잘했다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은 스킵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영화에서 스킵 버튼을 잘못 누르면은 중간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뭐지? 왜 갑자기 여기서 여기를 넘어오지? 중간 내용 뭐야? 뭐 설정이 구멍 뚫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스킵 버튼을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엄청 과감하게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 과정은 다 삭제했고요. 바로 결과가 툭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예시를 몇 개 알려드릴게요. 예시를 몇 개 보여주면은 수양대군이 여기서 안 나옵니다. 놀랍죠? 수양대군은 이 영화 세계관에서 사우론 같은 존재예요. 근데 수양대군이 영화에서 콧배기도 안 보여요. 한 컷 정도라든가 뭐 두 컷 정도가 나올 만도 한데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렸더라고요. 저는 제가 연출자였으면은 제가 감독이었으면은 그래 수양대군 캐릭터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고 되게 무조건 넣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수양대군을 없애니까 되게 좋았어요. 없애고 한명회라는 악역한테 다 몰아주니까 악역의 분량이 확실히 늘어나고 분산되지도 않고 누가 더 나쁜가 이런 걸 할 거 없이 한명회가 이 영화에서 가장 나쁜 애고 악역이다 이런 걸 잘 추켜 세우니까 보기가 되게 좋았어요. 이 영화 딱 보면은 12세 영화에 딱 어울리게 이 영화에서 가장 나쁜 애는 한명회입니다 이런 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덕분에 이야기가 막 분산되거나 이 악역들 분량이 막 늘어지거나 그런 거 없었고요. 방금 말했다시피 한 명한테 되게 집중되고요. 악역이 되게 캐릭터 커졌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 될 거예요. 이게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스킵 버튼 잘한 게 뭐냐면은 노루골. 맨 처음에 노루골이 뭐냐면은 유해진 씨, 그러니까 그 어몽도가 이제 산속에서 정신 기절을 해가지고 노루골로 이제 실려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배지에 대한 이야기와 팁을 듣는 곳이에요. 되게 잘 사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노루골 가가지고 막 이야기 듣고 나서 이렇게 해서 노루골이 우리 마을에 부흥했다 이런 걸 들었는데 정말 잘한 게 제가 만약에 감독이었거나 연출자였으면은 노루골에서 이 마을까지 돌아오는 장면을 되게 자질구레하게 넣었을 것 같아. 바로 여기서 노루골에서 얘기를 듣고 바로 본인의 광천굴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바로 컷됐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깔끔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진짜 의도적으로 깔끔했다 생각합니다. 중간에 막 컷들 몇 개 들어가면은 이게 진짜 그 단점이 여러분들 컷 몇 개 들어간다고 뭐 여러분들 신경 안 쓸 수 있는데 이게 컷이 몇 개 들어가고 시퀀스가 들어가면은 몇 분이 1, 2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1, 2분 때문에 영화 분량이 늘어나고 지루해질 수 있는데 이걸 굉장히 깔끔하게 잘 쳐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다음으로도 또 몇 가지 스킵 버튼이 몇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게 매화라는 궁녀가 나오는데 이 영화 내용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궁녀한테 서찰을 전달하러 이 사신이 와요. 몰래 오는데 이제 매화를 입을 탁 틀어맞고 컷!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잘 궁녀한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원래 제가 또 연출자나 일반적인 감독이었다면 막 입 맞고 누구세요? 하고 저는 누구누구한테서 온 숙부한테서 온 사신입니다. 이 서찰 받으시죠. 이건 하고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그걸 다 스킵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가 굉장히 깔끔하게 컷됐습니다. 네, 핵심 정보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연출적인 거라든가 이 장점도 얘기했는데 이 단점도 한번 얘기를 해야겠죠. 단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일 큰 거 바로 호랑이 CG입니다. 이건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호랑이, 노루 CG가 좀 어색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저 정도면 굉장히 잘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고 CG는 CGT가 많이 나온 게 있는데 호랑이에서의 CG는 어쩔 수 없이 언급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게 있는데 바로 12세 관람가라서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있어요. 이게 12세 관람가여가지고 순화했습니다. 네, 순화인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명회가 태산을 곤장을 맞게 하는 장면 있죠?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 그렇게 말해요. 한명회가 때려 죽여라, 죽을 때까지 철어 죽여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단종이 왔다 가니까 살려줬습니다. 이 태산이나 아들을. 심지어 곤장 100대도 안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영화가 15세였던가 아니면 18세였다면은 분명히 저 태산 아들은 죽었을 거다. 근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라 갈갈이 찢겨서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적인 장치상 태산이랑 아들이 죽어가지고 어몽도가 되게 슬퍼하고 그 감정이 극대화되고 갈등이 극대화되는 걸 연출 장치로 넣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12세에 맞게 좀 순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추격 장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거의 그냥 100% 연출이죠. 사실 그냥 100% 연출이죠. 누가 왕을 모시러 가는데 뭐 말 한 필도 없고 말 없는 것까지 그렇다 쳐. 말 뭐 저기 산에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급박하고 촉박한 상황에서 말 대동 없이 그냥 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왕을 누가 그렇게 그냥 빨리 뛰어가지고 추격전을 도망치는 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영화에서 갈등이 터지는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갈등이 터지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클라이맥스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적인 허구적인 장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군대들이 이동하는 거라든가 이제 왕이 이렇게 추격당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이 갈등이 폭발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넣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명회도 좀 약간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후반부 장면에서 한명회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해진, 그러니까 그 어몽도한테 네가 단종이랑 반역 짓거리 했네? 너랑 네 마을, 네 아들들 다 못 살아남을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웃긴 게 단종이 여기서 어몽도를 살리려고 야 네가 나를 속였어 이렇게 했지만 한명회가 상관없어 하고 단종만 데려가고 이제 어몽도는 안 데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좀 짜쳤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명회였다면은 그냥 어차피 앞에서 추격하다가 시체 몇 구 생긴 거 한 구 정도 더 생겨도 문제 없는데? 야 쟤도 그냥 죽여! 하고 죽였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어몽도란 캐릭터가 일반적인 그냥 일반 캐릭터였으면 무조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몽도 그냥 냅두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영화에서 어몽도가 살아야 돼가지고 살린 것 같긴 한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그런 장면이긴 해요. 좀 더 냉혹했더라면 분명히 냉혹한 악역이었다면 무조건 죽였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 배우분들의 연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배우분들 연기가 정말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 살렸고, 그리고 스토리적으로는 편집 스킵 버튼을 너무나 잘 활용하고 쓸데없는 건 깔끔하게 없애버려가지고 영화가 정말 좋았다, 너무 재밌게 봤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부분이랑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천만 영화가 된 이 왕산을 안 봤다면은 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혼자 봐도 좋고요.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요. 가볍게 봐도 좋고 진중하게 봐도 좋고 정말 재밌고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 연출학과인 제가 바라본 이제 왕과 사한 남자 영화 리뷰였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신 거 어떠신지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바!